서울의 조용한 동네,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은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인 민재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소식을 들었다. 민재는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어딘가 성숙해지고 집안에 새로운 공기가 감도는 듯했다. 민재가 군대에서 돌아오기 전에는 그의 농담들이 너무도 소박하고 엉뚱해서 모두를 웃기곤 했지만 이제는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시처럼 아름다워서 지은은 듣는 내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재가 지은의 집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우려내고 소파에 앉아 군대에서의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나누었다. 민재는 옛날 모습도 간직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층 깊어진 내면과 섬세함으로 지은을 놀라게 했다. 민재야, 너 군대에서 뭐 그렇게 많이 배웠니? 갑자기 철들었네?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민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군대에서 태권도도 배우고 김치찌개도 직접 끓였지. 이제 요리사 자격증도 딸까 생각 중이야. 이 지은은 그가 군대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뿐 아니라 삶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생각까지 공유하는 것을 느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지은은 민재가 단순히 군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과 내면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재가 갑자기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지은은 가슴속에서 이상한 파동을 느꼈다. 마치 집안 공기가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두 사람 사이를 감싸는 듯했다. 민재는 그날 밤 자연스럽고 솔직한 모습 그대로였고 지은은 그에게 점점 더 마음이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정으로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은밀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어. 지은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뭔가 다르다. 이제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의 추억, 가족에 관한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자라나 눈빛만으로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순간 침묵조차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는 다리가 되었다. 밤은 깊어갔고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민재와 지은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마치 미풍처럼 조용하지만 강렬한 감정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피어올랐다. 지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은 가빠졌다. 하늘의 별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로 빛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감정을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민재가 전해주는 온기와 신뢰가 시간마저 멈춘 듯 느껴졌다.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다른 축에서 춤추는 것처럼 강렬하면서도 조용한 에너지가 두 사람을 감쌌다. 침묵 속에서 잠시 멈추었지만 지은의 마음속 파도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그들이 느낀 감정은 하늘에 터지는 불꽃놀이처럼 조용하지만 온 하늘을 가득 채우는 빛이었다.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 기억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두 사람은 그저 미소만 지을 수 있었다. 그 평화롭고 달콤한 고요함 속에서 지은은 민재와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하루 종일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거실에서 옛 추억을 되돌아볼 때마다 민재가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휴대폰을 바라보며 메시지가 올까 조마조마했지만 서로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며 기다림을 견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 소리에 지은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을 열자 민재가 가득 찬 쇼핑백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환해졌다. 민재야, 내가 요리사 자격증 따면 우리 집 주방장은 너야. 지은이 농담을 던지자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가 함께 식탁을 차리며 어제의 따뜻한 감정을 이어갔다. 다시 마주친 눈빛 속에는 어젯밤의 여운이 남아있었다. 잠시 후 나란히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던 그 순간 지은은 전날 밤의 고요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 감정은 강한 폭풍처럼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숙이 번지는 번개와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벽한 이해의 언어를 찾았다.
민재와 함께 있을 때 지은은 안전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감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강렬한 감정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탄생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미소만 지으며 그 순간을 나누었다. 그 침묵은 달콤한 안도감이자 새로운 유대가 되었다.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따뜻함은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밤새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며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사소한 눈빛 교환과 조용한 순간들이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을 더욱 가까이 묶어주었다. 다음 날, 지은의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자 오랜 그리움을 달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남편과 함께하는 따뜻함은 또 다른 세상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민재와 나눈 특별한 기억이 비밀처럼 숨겨져 있었다. 그 비밀은 지은의 마음속 깊은 곳에만 남아있었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감정은 설레면서도 무거운 짐 같았다. 하루 종일 남편과 보내는 시간에도 지은의 생각은 종종 그 밤으로 돌아갔다. 웃음과 대화, 함께 마시던 커피 속에서 그 비밀스러운 기억은 조용히 빛났다. 때로는 죄책감도 느꼈지만 그 감정은 그녀의 마음에 깊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 밤의 이야기 끝에서 지은은 문득 집 안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은 듯했다. 민재와의 그 특별한 밤 이후로도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어느새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저녁, 지은은 동네 카페 별빛 다방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곳은 서울 근교, 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에서 내려온 그녀가 자주 찾는 장소였다. 아늑한 조명 아래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지은은 오늘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옷차림이었다. 검은색 미디 스커트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베이지색 구두를 신었다. 목에는 은색 체인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얇은 팔찌가 살짝 흔들렸다. 조용하지만 어딘가 은근한 매력이 배어나오는 스타일이었다. 지은아, 오늘 분위기 좀 달라졌네.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친구 연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냥 기분 좋은 날이라서 그런가 봐이.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민재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같이 산책할래? 지은은 살짝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좋아. 가평 호수공원에서 만나자. 두 사람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 호수공원 입구에서 만났다. 민재는 간편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 가벼운 재킷을 걸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진지했다. 지은아, 여기 오니까 군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평화롭다. 민재가 말했다. 그래, 나도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근데 너 군대 가서도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했었어? 지은이 웃으며 물었다. 민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군대에서도 라면 끓일 때마다 시 한 편씩 써야 했거든. 근데 그게 다 농담이고 사실은 여기 너랑 걷는 게 제일 좋아. 두 사람은 천천히 호숫가를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군대에서 겪은 힘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지은은 직장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말은 때로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위안이 되었다. 지은아,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민재가 갑자기 멈춰서서 말했다. 지은은 민재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군대에서 돌아온 뒤로 가끔 이상한 꿈을 꾸거든. 그 꿈 속에서 누군가가 날 쫓아오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사람 같지 않아? 마치 그림자 같은 존재랄까? 지은은 소름이 돋았다. 그게 무슨 뜻일까? 민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 그 순간 호숫가의 불빛이 반짝였다. 두 사람은 무심코 고개를 들어 호수를 바라보았다. 물 위에 떠있는 작은 등불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걷는 길을 비춰주는 것 같지 않아?
지은이 말했다.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혹시 우리 둘만 볼 수 있는 비밀의 빛인가 봐. 지은은 민재의 손을 살짝 움켜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과 따스함이 더 깊어졌다. 그러나 바로 그때 멀리서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기 무슨 소리지? 지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모르겠어. 누군가 위험에 처한 걸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빠르게 호숫가 쪽으로 달려갔다. 바람은 갑자기 차가워졌고 등불들은 흔들리며 불안하게 깜빡였다. 그 순간 민재의 손목에 있던 작은 팔찌가 빛나기 시작했다. 지은도 놀라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이게 왜 갑자기 빛나는 거지?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를 응시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민재와 지은의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이 찾는 답은 바로 여기 가평 호수 밑에 숨겨져 있다. 그 말과 함께 그림자는 사라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침묵에 빠졌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빛나는 그 순간 민재와 지은은 앞으로 다가올 미스터리와 그들이 풀어야 할 비밀에 대해 묘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봄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지은과 민재는 호수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숨결을 느꼈다. 민재의 팔찌에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빛은 아직도 손목을 감싸고 있었고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자신의 긴 머리를 손가락 사이로 살짝 흐트리며 민재를 바라봤다. 짙은 밤색 눈동자가 달빛 아래 반짝였다. 민재야, 그 그림자 말한 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지은이 조용히 물었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가에 미소를 살짝 띠며 대답했다. 글쎄, 가평 호수에 숨겨진 비밀이라니 마치 영화 곡성 한 장면 같지 않아?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린 좀 더 로맨틱한 결말을 기대해야지. 혹시 저 팔찌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사실 이 팔찌, 군대에서 받은 건데 그땐 별 의미 없었어. 이 군대에서 준 팔찌가 이렇게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다니. 진짜 군대는 무림고수 장성소였나 봐. 민재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팔찌를 흔들었다. 지은은 민재의 장난에 살짝 붉어진 얼굴로 그럼 우리 무림고수님, 이 비밀을 풀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라고 물었다. 김민재는 고개를 돌려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선 이 팔찌가 가리키는 방향을 찾아야 해. 분명 뭔가가 호수 밑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그때 갑자기 멀리서 호수 위를 비추던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다 반복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움츠렸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해. 가평 호수에서 전기 고장이라니 좀 너무 드라마틱한데? 지은이 겁내면서도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어깨를 으쓱하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인생 드라마는 언제나 예상 못한 반전으로 가득하잖아. 라며 눈빛을 번뜩였다. 지은은 민재가 내뿜는 그 묘한 분위기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의 검은 머리칼이 바람에 살짝 날리며 입가에 흐르는 미소는 은근한 매력을 더했다. 짙은 회색 니트에 가벼운 블랙 재킷을 걸친 민재는 마치 어디서든 주인공이 될 듯한 포스를 풍겼다. 어쩌면 이 팔찌가 우리를 위험으로 이끌지도 몰라. 그런데 그 위험마저도 조금은 기대돼. 지은이 속삭였다. 민재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 지은아. 내가 있잖아. 무림고수니까. 지은은 민재의 손길에 몸이 살짝 떨렸다. 그 순간 호수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움직이는 그림자가 포착되었다. 저기, 저거 봤어? 지은이 숨을 죽이며 말했다. 민재도 고개를 돌려 어두운 수면을 바라보았다. 물결 사이로 미세한 빛이 반짝이며 무언가 떠오르는 듯했다. 우리 직접 확인하러 가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천천히 호숫가를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지은의 발끝에서는 부드러운 가죽 구두가 바닥을 살짝 스쳤고 민재는 편안한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아마 내가 나한테 반해서 그런 거야. 민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 무림 고수님. 지은이 손으로 민재의 팔을 살짝 때리며 웃었다. 그 순간 물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물보라가 일었고 두 사람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물결 위로는 오래된 목재 상자 하나가 떠올랐다. 상자 표면에는 고풍스러운 한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한 비밀인가?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분명 군대에서 받은 팔찌가 이 상자와 연결되어 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그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동시에 미지의 위험과 모험을 예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다시 한번 희미한 비명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이서 마치 바로 곁에서 들리는 듯 했다. 지은과 민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그 비밀의 문을 열 준비를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깊은 밤, 가평 호숫가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지은과 민재는 낡은 목재 상자를 앞에 두고 앉았다.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고풍스러운 한자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자물쇠는 오래되어 녹슬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민재가 손목에 찬 팔찌를 상자 위에 올려놓자 팔찌에서 은은한 푸른 빛이 비쳐 상자 표면에 신비로운 문양이 떠올랐다. 이 팔찌가 열쇠인가 봐. 민재가 조심스레 말했다. 지은은 속으로 긴장하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떨리면서도 결의에 차 있었다. 민재가 팔찌를 살짝 돌리자 자물쇠에서 딸깍 소리가 나며 자물쇠가 풀렸다. 와, 진짜 열렸다. 지은이 숨을 죽이며 탄성을 내뱉었다. 상자를 열자 내부에는 낡은 편지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다. 편지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정성스럽게 써져 있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이 편지는 우리 가문과 이 땅에 숨겨진 비밀을 담고 있다. 진실을 찾는 자에게 이 상자를 바친다. 지은은 놀라서 민재를 바라보았다. 가평에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은 몰랐어. 민재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옛날 한복을 입은 남녀가 호숫가에서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마치 무엇인가를 간절히 숨기려는 듯한 강렬함이 느껴졌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은이 물었다. 내가 알기로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 주인공들일 거야.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무도 몰라. 민재가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또다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고 지은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우리 누군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이 비밀을 밝히는 게 누군가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비명소리가 들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민재의 팔찌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빛이 앞길을 비추었다. 이 팔찌가 없었으면 우린 지금쯤 어디에 있었을까? 지은이 중얼거렸다.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아마 고양이 밥이나 주고 있었지? 군대에서 배운 건 다 쓸모가 있네. 걷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 손길은 따뜻하게 느껴졌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비명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작은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누군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지은과 민재는 재빨리 달려가 쓰러진 사람을 부축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다급히 물었다. 이 쓰러진 사람은 헐떡이며 말했다. 도와줘요. 호수 밑에 숨겨진 것을 찾으려던 사람들이 날 쫓고 있어요. 이 비밀을 알려주면 모두 위험해져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일렁이는 감정과 결심을 느꼈다.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호숫가 전설이 아니었다. 그들 모두의 운명이 걸린 이야기였다. 우리,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해, 민재가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며 두 사람과 쓰러진 이를 향해 다가왔다. 그림자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호수 밑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끝없이 펼쳐지는 미스터리 속에서 지은과 민재의 이야기는 지금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맑은 달빛 아래 지은과 민재, 그리고 쓰러져 있던 남자는 어둠 속으로 다가오는 그림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며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했다. 너희가 그 상자를 찾은 건가? 남자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그렇다. 하지만 왜 우리를 쫓는 거야? 이 비밀이 그렇게 위험한가?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상자 안에는 단순한 옛날 편지가 아니라 이 지역을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다. 알고 싶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은은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너무 위험해 보여. 민재는 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 있어.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허리춤에서 검은 봉투를 꺼내 흔들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이 상자를 내게 넘기는 것이다. 그럼 너희는 무사할 거야. 이지은은 민재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린 진실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아. 민재가 차분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비밀은 밝혀질 거야. 이 남자는 짧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럼 너희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라. 곧 다시 만날 것이다. 그가 사라진 뒤 지은과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과 결의를 나눴다. 우리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해. 호수 밑에 숨겨진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해. 민재가 다짐하듯 말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이젠 도망칠 수 없어. 두 사람은 호숫가 작은 보트를 빌려 조용히 물 위로 나갔다. 달빛이 잔잔한 물결을 비추었고 팔찌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수면 아래로 길을 비추었다. 이 빛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그 비밀의 장소겠지? 지은이 속삭였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를 저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지은의 긴 머리칼과 은은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났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 민재가 경고했다. 호수 밑 깊은 곳에 다다르자 수면 아래로 희미한 빛나는 구조물이 보였다. 그것은 오래된 돌문이었고 문 위에는 복잡한 문양과 함께 고대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문이 바로 전설 속 비밀의 입구인가 봐. 지은이 말했다. 민재는 팔찌를 돌리며 문을 열기 시작했다.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둘을 감쌌다. 들어가자. 민재가 말하자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미지의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숨결이 가까워지며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누구냐? 민재가 크게 외쳤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깊은 어둠뿐이었다.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두 사람 앞에 펼쳐질 운명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